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솔직히 두 번째 만남입니다. 네. 그죠?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미디어를 분석하고 있는 이현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 최근에 뭐 미디어 컨텐츠 시장 대비해서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이제 23일에 KT에서 공격적으로 좀 OTT를 하겠다라고 밝힌 영향도 있고요. 네. 그리고 24일에는 이제 뭐 진짜 메타버스 주식이다 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VFX 업체가 상장을 새로 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대형사보다는 좀 중소형사 중심으로 수혜를 더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에서 좀 중소형사 중심으로 좀 최근에 많이 오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OTT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드디어 뭐 국내 상륙을 한다 이런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명실상부한 거는 1위가 지금 넷플릭스잖아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좀 비교해보면 어때요? 우선 넷플릭스가 지금 네. 글로벌 가입자가 2억 명을 조금 넘은 상황이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1억 명을 살짝 넘겼습니다. 네. 그런데 1년 4개월이 됐거든요.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된 지. 근데 벌써 1억 명을 넘겼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 넷플릭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넷플릭스가 올해 한국 시장에 5,500억을 투자한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작년 대비로는 한 65% 증가한 수치거든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넷플릭스가 작년에 한국 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3,331억 원인데 그에 반해 한국인이 넷플릭스를 결제한 금액은 5,173억 원이에요. 투자 대비 1.6배가 수익이 났죠. 와, 대박이다. 그만큼 한국 시장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막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반기에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를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중국 OTT인 IT가 중국 본토에서 방영을 못 하는데도 나도 한국 드라마 사갈래 하면서 들어오다 보니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올해 1월에 파주랑 연천에 있는 콘텐츠 스튜디오를 장기 임대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좀 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오리지널 드라마를 한 9편, 전년 대비 5편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영화는 이제 최초로 2편을 새로 오리지널로 만들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마블이나 이런 가지고 있는 IP를 활용한 콘텐츠도 좀 기대가 되지만 그거보다 더 기대되는 게 이제 스타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지? 스타라고 네. 디즈니가 사실 애니메이션 위주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성인용 콘텐츠니까 어른들이 볼만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라는 좀 지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훌루라고 하는 왜 그 어른들도 볼 수 있는 방송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스타로 나온 거예요. 훌루가 스타로. 그래서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이제 동유럽, 홍콩, 한국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건데 거기에 스타가 디즈니 플러스 번들로 같이 출시가 돼요. 한국에도 스타가 나올 텐데요. 그래서 스타에서 뭐 성인용 콘텐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스타가 현지 콘텐츠를 수급할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사들보다는 조금 중소형사들 위주로 수혜를 얻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넷플릭스는 솔직히 그냥 한 번 결제하면 이게 쭉 가는 건데 얼마나 이제 유료 가입자 수가 더 유입이 되는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성장성을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OTT 쪽은? 근데 사실 네. 지금 코로나 수혜를 많이 받은 영향도 있긴 있어요. 넷플릭스가 상반기에 가입자 순증만 2,500만 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분기에 원래 뭐 많아야 600만 명 정도인데 네. 근데 사실 저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OTT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뭐 우리만 보더라도 놀고 싶은데 그냥 뭔가 밖에서 친구 만나서 놀기는 그렇고 뭔가 재밌는 뭐 없을까? 콘텐츠 없을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다들 돈을 주고 콘텐츠를 보자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기왕 옛날에는 보는 거. 불법 다운로드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당하게 그냥 다 네. 가입해서 봐요. 그냥 맞아. 볼 거면 어. 그냥 좋은 화질에서 맞아요. 네, 자막 있게 재밌게 보자, 정정당당하게 보자라는 인식이 이제 다 있어서
OTT 시장이 더 훨씬 커갈 걸로 보이고 이제 거기서의 문제는 MS 경쟁이겠죠. 어떤 콘텐츠를 어떤 플랫폼에서 제공하느냐, 우리 플랫폼에 누가 더 오랜 시간 체류하게 만드느냐, 이 콘텐츠 경쟁력의 싸움이지 시장 자체는 충분히 두 자릿수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금액도 올리지 않을까요? 네, 사실 넷플릭스는 올렸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안 올렸고 미국에서 올렸어요. 근데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초기에는 그냥 뭐 한국에서 뭐 한 10,000원 내외 정도겠지만 점차적으로 한국에서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근데 가격을 올리더라도 뭐 안 볼 사람은 안 보겠지만 볼 사람들은 이미 충성 고객이 되어버려서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구독 수입으로. 그러면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빠른 속도로 넷플릭스를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격적인 게임은 디즈니 플러스가 하반기 이제 국내에 왔을 때 그때 본 게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사실 뭐 하반기에 갑자기 디즈니가 뭐 넷플릭스를 넘어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아시다시피 뭔가 새로운 게 시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막 탁 이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넷플릭스가 뭔가 약간 당황을 하겠죠. 순화해서 당황을 하겠죠. 네. 당황을 하면 이제 디즈니가 그때 팍 치고 오면은 본격적인 경쟁은 22년도 들어가서 가입자에서의 뭔가 경쟁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요니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디즈니 좋아하시잖아요. 요니. 저는 디즈니도 좋아하는데 그래도 넷플릭스가 훨씬 더 콘텐츠가 많아서 계속 글로 가잖아요. 두 개를 하긴 돈이 아깝고.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근데 의외로 제가 또 그 글로벌 결과를 보니까 전체 글로벌 인구의 한 30% 이상이 최소 2개 이상을 구독하더라고요. 돈도 많다. 근데 지금 알죠? 넷플릭스가 이거 가입하면 솔직히 가족들끼리 다 돌려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가 최근에 또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뭐 안 된다고 네. 이제 좀 제재하는 것 같던데. 단속하겠다.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넷플릭스 아이씨 기분 나빠. 디즈니 볼 거야. 이렇게 반사수혜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랑 디즈니랑 이 시가총액 차이가 한 120조 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쵸. 조 단위로 차이가 나요. 지금 넷플릭스가 한 250조 정도, 그리고 디즈니가 한 400조 정도 가는데, 그렇게 만약에 넷플릭스가 정말 제재를 하게 되면 이 차이가 훨씬 더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넷플릭스가 지금 이렇게 독주를 하고 있으면 국내 OTT 플랫폼도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웨이브가 있고 티빙이 있고 그리고 왓챠 등등이 있는데, 오늘 이제 또 공교롭게 뉴스가 웨이브가 2025년까지 1조가량 투자하겠다, 넷플릭스 이렇게 가는 거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국내 OTT 쪽은 어때요 지금? 국내 OTT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넷플릭스가 1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무래도 플랫폼에서 다 정확한 가입자를 공개하진 않아요. 이게 좀 기밀인가 봐요. 그래서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넷플릭스가 380만 가구, 명으로 안 알려주고 가구로 알려주고요. 이상이 되고, 웨이브가 한 200만 명 정도 좀 넘는 상황이고요. TV는 그보다는 좀 낮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왓챠는 이제 뭐 몇십만 명 정도의 수준? 훨씬 좀 낮긴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랑 왓챠를 구독하는데 왓챠가 볼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요? 네. 왓챠는 이제 약간 영화가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왓챠를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왓챠 익스클루시브라고 해서 자기들 독점 콘텐츠를 공개하긴 하는데, 뭐 약간 대부분의 드라마가 좀 HBO에서 오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아요. 근데 HBO 맥스가 내년에 22년에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왓챠는 또 다른 생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 전까지 저는 왓챠를 계속 구독할 거고 너무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요? 이렇게 또 왓챠를 보시는 분이 있구나. 나는 웨이브도 안 보고 티빙도 안 보고 왓챠도 안 보고, 난 오로지 BTV와 넷플릭스만 보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원래 TV와 넷플릭스. 예. 근데 이제는 BTV도 안 봐요. 웬만한 거 넷플릭스에 다 있어가지고 굳이 BTV, IPTV까지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IPTV 너무 비싸요.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게 구독 모델이 또 TVOD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IPTV는 편당 결제라서 너무 비싸서 이 모델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차라리 같은 가격이라면 더 다양하게 보자 해서 SVOD, 구독형 모델로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에요. 아니 뭐 티빙은 또 CJ ENM이잖아요. 이쪽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어때요? ENM이 올해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많이 하향했어요. 그래서 한 7% 정도 하향을 했는데 그러면서까지 집중한 부분이 티빙을 키우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티빙은 네이버 멤버십 현황도 있고 사실 티빙 첫 오리지널 여고 출입안이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이게 여자들만 나오는 추리 예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MZ세대에서 되게 인기를 많이 끌면서 어머, MZ세대가 아니어서 모르나 봐. 나 알 것 같아. 나는 몰라. 네, 아실 거예요. 네. 아시는데 잠깐 몰라요, 기억이 몰라. 안 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MZ세대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치는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자체 오리지널에서 조금 이 효과를 보다 보니까 티빙이 좀 더 그 오리지널 작품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티빙에 이제 김은숙 작가님의 당신의 운명을 쓰고 있습니다라는 로맨틱 판타지 코미디가 또 공개가 돼요. 네, 약간 도깨비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난 저 이 작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작품도 나올 거고 이제 4월 2일에 백종원의 뭐 사계라고 로드 뭐 버라이어티 이런 예능이 또 있어요. 푸드 약간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같은? 아, 해외를 못 가니까 국내 네, 버전을 국내 하는구나. 그런 네. 것도 있고 이제 나영석 PD 예능도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티빙에서 이렇게 오리지널 작품들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티빙에 JTBC가 또 합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JTBC 콘텐츠를 이제 티빙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웨이브에서 볼 수가 없어요.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콘텐츠 경쟁력을 또 확보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CJ 계열사다 보니까 캡티브, 스튜디오 드래곤으로부터 올해 3편 정도 작품을 또 공급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작품 경쟁력도 확보했고 이제 캡티브 사용자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티빙은 좀 올해 그래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CJ ENM은 이 티빙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모멘텀으로 볼 만한 요소는 있어요? 어때요? 이제 ENM의 매출 비중을 봤을 때 미디어가 한 40에서 45%? 네. 그리고 나머지 45%가 커머스. 이제 CJ 오쇼핑 네. 그리고 5%가 영화 음악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미디어랑 커머스에서 수익이 나는 상황인데 사실 커머스, 홈쇼핑은 영업이익률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10%대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서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럼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는 미디어에서 잘하다인데 네. 사실 그 전까지는 미디어가 많이 잘하면 주가가 오르고 미디어가 못하면 좀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투자를 티빙에 한 이상 티빙에서의 유료 가입자가 얼마나 올라오는지가 좀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티빙의 가입자를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기에 반응이 괜찮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서 좀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디어 콘텐츠주들이 진짜 시청률이 잘 나오는 드라마 이런 게 하나씩 터지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예전에 그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 기대감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건데. 뭐였지? 미스터 선샤인. 이 미스터 선샤인이랑 미스터 선샤인 도깨비. 아스달. 그거 남자친구. 그거 망해가지고 맞아, 주가 맞아, 진짜 맞아. 완전 아작났었잖아요. 그게 나는 맞아, 그거에 맞아. 대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스달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400억 이상 투자된 금액은 사실 시즌2를 염두에 두고 이제 만들었는데 너무 폭망했잖아요, 시즌1이. 그러니까. 2도 나오긴 했잖아요. 2 아마 안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이제 아스달에 대한 더 이상의 투자는 하지 않겠다. 그냥 우리가 거의 접었다 느낌이거든요. 아,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거는. 네, 너무 망해서.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내 기억 속에는 그게 너무 큰 충격이어가지고 이렇게 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컨텐츠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스튜디오 맞아요, 드래곤도 맞아요. 최근에 그러면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는 딱히 없어요. 어때요, 여기는? 드래곤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콘텐츠니까 이 제작사들이 오르는 요소 중 하나가 시청률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예전까지 이제 시청률이 주가의 중요한 판도가 됐었는데 뭐 그것도 여전히 작용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좋으면 이게 OTT로 판매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근데 요즘 보면은 드래곤이 사실 나쁘지 않아요. 4분기부터 방영된 콘텐츠들 시청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경이로운 소문이라든지 좋았지. 네, 이게 OCN 역대 최고 시청률 7%. 그리고 철이너무, 빈센조까지. 그래서 시청률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빈센조 같은 경우는 뭐 배우 파워도 있긴 한데, 선판매 됐을 때 나름 좋은 리쿠업을 받고 넷플릭스에 판매가 된 걸로 추정이 돼서 그 작품 하나로 최소 25% 이상의 마진을 남겼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뭐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넷플릭스 나가는 게 3편 외에도 중국
창으로 3편 오리지널이 또 나가요. 그래서 간 떨어지는 동거라고 장기용이랑 해리 주연인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그런 드라마의 경우는 이제 중국으로 나가는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오리지널로 나가면 넷플릭스에서 한 뭐 마진 20% 정도를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수익성을 보장받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네. 이렇게 갑자기 끝내는 거예요? 아니, 1편은 저희가 OTT가 요즘에 워낙 핫해가지고 그걸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CJ ENM에서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나가게 됐고 2편에서 저희가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한 종목 얘기까지 더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